네, 안녕하세요.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식품외식연구소입니다. 이제 위생등급제는 23년 5월 30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부 개정돼서 시행을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개정된 관련된 사항과 이제 위생등급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위생등급제에 대한 안내와 이제 위생등급제 사전 점검 사항, 그리고 개정된 위생등급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 거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준비 사항과 위생등급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생등급제 안내에 앞서서 이번 교육수강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위생등급제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우리 업소가 위생등급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23년 5월 30일부터 위생등급제 기준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를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위험 요인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고, 영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액 향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는데요.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우수는 85점에서 90점 미만, 좋음은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으로 3개의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류로 신청 가능한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과에다가 이제 위생등급제 신청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만 해당이 되고요. 신청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이제 평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입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통보가 되고요. 지정을 받을 때 이제 유선이나 문자로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식약처나 지자체에 이제 지정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으시면 사후에 1년에 한 번 이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기타 혜택으로는 기술 지원이나 홍보,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이 있는데 이제 지자체마다 이러한 지원을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으면 이제 지정받은 일로부터 2년간 위생 출입이 면제가 되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서나 표지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나 위생용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업 중 이 소비자의 혜택을 보시면 이제 소비자에게는 이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위생평가 관리를 통해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표지판을 이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내손한 식품안전정보 어플의 업소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도 이제 업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생등급제 앞서서 이제 사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항목에서 이제 한 가지라도 적합하지 않을 시 위생등급 심사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이고요. 식품 적객 업소 중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 이력 발생이 없으셔야 되고요. 영업에 식재료 보관이나 이제 가건물 설치를 하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이제 영업 공간에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과 식재료를 이제 무표시 제품, 이제 알 수 없는 식품들을 이제 제조하고 사용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물이 부착해서 이제 음식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건강진단 보건증이나 식품위생 교육 수료증을 이수하시고 이제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업소에서 한 가지라도 이제 부적합한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모두 다 이제 체크가 되지 않으시면 위생등급 심사가 종료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신고증은 이게 영업소 안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여야 하고 이제 원본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 중 이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만 위생등급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으셔야 되는데 식중독을 발생하면 이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중독 예방법으로 이제 자주 손을 씻으셔야 되고 식재료를 익혀 먹고 이제 끓여 먹으셔야 합니다. 또 식재료나 이제 조리기구는 세척하고 소독해서 사용하고요. 칼, 도마, 교차 오염되지 않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식재료 보관 온도를 준수하셔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영업의 장소에 이제 식재료 보관하거나 이제 가건물 설치 여부도 이제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영업의 장소에서 간혹 업주분들이 이제 냉장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 장소가 미흡하다고 해서 식재료를 바깥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영업의 장소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등급 지정을 받는데 탈락 사유이고요. 가건물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 벽 같은 경우를 이제 터가지고 이제 영업 장소 신고를 안 하시고 이제 영업외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위생 등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식품접객법으로 음식점 영업 공간은 애완동물 동반해서 이용이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제 영업 면적 내에 분리된 공간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테라스, 마당 부분은 이용이 가능하고 예외로 이제 장애인 안내견은 어느 음식점이든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재료를 부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무표시 상태로 이제 음식점에서 소스를 제조하고 이제 공급하는 경우이고요. 이제 무등록된 식재료나 이제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위생 등급을 받으실 수 없고요. 또 식품 접객업소는 이제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으로 이제 영업정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음식물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위생과 안전에 무한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제품인데요.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제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이러한 야채나 과일류는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재료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외피가 있는 식품들, 과일 같은 경우는 바나나, 귤, 견과류 같은 경우 땅콩, 호두 이러한 식품은 껍질째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건조된 가공식품, 견과류나 과자류, 초콜릿, 빵류 이러한 경우는 또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샐러드바나 이제 판매대에 이제 진열 제공한 경우인데 이제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나 이제 배추김치, 배추김치 밥 이런 종류는 이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과 이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법적 의무사유로 보건증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영업자는 이제 또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모두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위반하실 경우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을
등급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볼 수 있습니다. 24년 개정 현황을 보시면요, 위생 등급제가 기존에 2017년부터 23년 5월 29일까지 평가 항목이 6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 후에 23년 5월 30일 이후부터 평가 항목이 44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중복 유사한 평가 기준을 통합해서 위생등급 평가 체제를 간소화하고 평가 항목을 개선해서 영업자의 접근성이나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려고 평가 항목을 줄였다고 식약처에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개 항목이 줄어든 내용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이 17년 5월 17일부터 23년 5월 29일까지 기존의 평가 기준인데요. 기본 분야가 10가지 항목, 일반 분야가 44항목, 공통 분야가 10가지 항목으로 총 64개의 항목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기본 분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할 시 심사 종료되는 항목인데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분야의 경우는 적합, 부적합만 판단을 하고요. 일반 분야가 44개 항목이었는데 객석,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의 44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142점으로 점수를 배점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분야는 가산점과 감점 항목으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 가산점이나 감점 부분에 점수를 매겨서 총 점수가 80점 이상 위생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개정 후 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현재 기본 분야가 5가지 항목, 일반 분야가 33가지 항목, 공통 분야가 6가지 항목으로 총 44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분야는 한 가지라도 부적합할 시 심사 종료되는 항목으로 앞전과 동일하고요. 기본 분야 5가지가 적합, 부적합만 판단된다는 점. 일반 분야가 34가지 항목으로 객석,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 중방, 푸드테크 로봇으로 평가를 합니다. 앞서 기존에서 개정된 사항은 여기 배달과 공유 주방, 푸드테크 로봇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점 항목이 높은데 푸드테크 로봇이나 배달하는 업소가 많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만약에 비해당되는 업소일 경우에는 배점이 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객석,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는 137점이고요. 일반 분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공통 분야의 경우에는 감점 부분이 사라졌어요. 가산점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분야가 6개 항목으로 총 8점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 분야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5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입니다. 개인위생관리 준수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업장 내 보관을 하셨는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이수하였는지,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식재료 소비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식재료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소비기한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로 적합한 식품용 기구 사용인데요. 식품용을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고무대야나 양파망 같은 부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네 번째로 튀김용 유지의 상가 관리인데요. 튀김용 유지 재사용할 때 상가 3,000년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먹는 물 관리법 준수 여부인데요. 지하수 사용 시 수질 확인서가 있는지,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지를
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필수 항목으로 미충족될 시 평가가 불가되는 항목이므로 모두 적합해서 준수하셔야 됩니다. 1번 분야는 34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객석, 객실 8개 항목, 조리자 15가지 항목, 종사자 위생관리는 2가지, 화장실은 2가지 항목, 배달은 3가지, 공유주방은 2가지, 푸드테크 로보는 1가지로 총 34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게 이제 조리장 15가지 항목으로 가장 항목이 많죠. 그래서 조리장 위생 관리나 이제 식재료 관리, 해동 방법 준수 여부, 그리고 세척제 관리 여부나 이제 폐기물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까요. 조리장을 특히 유심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분야 항목은 6가지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가산점 항목 여부입니다. 근데 여기 6가지 항목이 가산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항목들이라서 일반 분야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가산점은 워낙 소소한 점수라서 가산점으로 이제 위생 등급제에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 공개를 하였을 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이 돼야 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식품 관련 및 이제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고용 여부인데, 직원들 중에서 이제 식품 관련 자격증,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인데요. 10년 이상 근무하셨을지 1점, 5점 이상 0.8점, 3년 이상 0.4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 나트륨이나 당류 저감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했을 여부에 배점을 받을 수 있고요.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이라든지 또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이나 점자 메뉴판을 구비했을 경우, 또 음식적 위생등급제 종료가 됐는데 유효기간 연장 신청해서 또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실 경우에는 배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 공통 분야를 모두 합산해서 80점 이상일 시 위생등급 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로 보건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상 제40조로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시기 전에 미리 보건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증을 보시면 이제 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검진일을 이제 지나지 않도록, 유효기간 지나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도 꼭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위생교육 대상자는 식품적개법 위생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 만약 위생관리 책임자일 경우에는 이제 위생교육 대상자도 이제 종사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종업원이 대신 이제 식품위생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교육 대상자는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들으셔야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점 중앙회,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종사자 개인위생관리는 위생모랑 마스크, 이제 위생화, 또 위생복이나 이제 위생장갑을 끼고 이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발찌라든지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장신구 착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제품에 오염되거나 혼입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분들은 모두 장신구를 착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로 복장 꼭 준수하셔가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위생 서류 준수 여부에서 이제 위생 서류 부분도 점검을 합니다. 월별 위생교육 일지랑 1일 위생관리 일지, 또 화장실 관리 일지 여부인데요. 이 월별 위생교육 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월에 한 번씩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현행 이제 분기에 1회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서류도 꼭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식품의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소분할 경우에도 이제 식재료 라벨을 부착해서 소비기한 꼭 지나지 않도록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간혹 식재료 개봉할 시에 소비기한 부분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부분 자르지 않도록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제 식염이나 설탕류, 아이스크림류, 빙가루 이런 제품들은 거의 소비기간이 없고 제조년 머리로 이제 표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일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 투명 테이프나 붙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합한 식품용 기구 사용 여부인데요. 부적합한 식품용 기구로는 이제 고무대야나 볼펜, 양파망, 세탁망, 필기구 통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적합함으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제 식품 표시 보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용 표시 보관은 이제 실온, 냉장, 냉동 제품이 있습니다. 뒤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보관온도 준수에 맞게 보관하셔야 되고요. 간혹 이제 식재료를 개봉을 하면은 개봉 후 냉장 보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표시사항을 보시고 개봉했을 경우에 냉장 보관이나 꼭 냉장 보관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해동 방법으로는 올바른 해동 방법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 해동, 흐르는 물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 이 3가지는 해동이 가능한데 아래의 경우는 해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넘치게 해동하거나 상온 해동, 온수 해동, 해동 후 재냉동은 해동이 안 되니 꼭 해동 방법에 맞게 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흐르는 물 해동은 이제 4시간 이내에 해동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튀김용 유지의 상가 관리로는 이제 튀김류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상가 측정지를 통해서 3.0 이하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측정 테스트기로 꼭 상가 3.0 이하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제 재사용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 용수로 이제 지하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필터를 확인하고 정수기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정수기 관리 일지로 또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추출구나 물 받침대 부분도 청결 상태를 보시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수질 검사 성적서를 비치를 하고 이제 소독 일지를 통해서 이제 관련 서류를 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생관리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개인 위생관리로 개인 위생 복장, 이제 보건증, 식품위생 교육 수료증을 준수하셔야 되고, 식재료 소비기한을 준수하셔가지고 소비기한 경과되지 않도록 식재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식재료 보관 온도는 이제 실온, 냉장, 냉동 보관을 준수하셔야 되고, 해동 방법 간혹 이제 올바르지 않게 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해동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식품용은 이제 적합한 기구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이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질 검사 확인서나 관리일지 꼭 작성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능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능지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오셔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평가 결과의 객관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2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보류 통보 받을 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데,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재평가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평가 신청하는 횟수가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용 식재료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식품 접객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이제 보관하지 마셔야 되고 식재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직원용 식재료라고 해서 소비기한이 경과가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보관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직원용 식재료는 따로 직원 취식용을 표기를 하셔가지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보관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식품외식연구소는요, 이제 지자체 대상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률 97% 이상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고요. 저희는 이제 위생등급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신청 작성을 대행을 해서 이제 사전 진단과 이제 컨설팅 수행 그리고 점검 컨설팅 인증원 평가까지 컨설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저희가 위생 진단 결과 보고서를 따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이제 인증원 평가 오기 가까운 날에 저희가 최종 점검 컨설팅을 시행을 하고 이제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이제 온라인 홍보도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진단은요, 이제 업소가 이제 신청하기에 앞서 위생등급의 이제 기본 현황이라든지 이제 위생적으로 취급한 사항이 없는지 분을 확인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어떤 점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 이제 시급한 사항이나 이제 지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해서 위생등급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영역인데요. 저희가 위생등급제 이제 신청을 대행을 해주고 이제 심사 항목을 통해서 이제 서류나 스티커를 제공을 해서 이제 지정 가능 여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의 장소에 뭐 보관되어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구비 서류는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접수를 도와드리고요. 위생등급 이제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서 업소마다 이제 중요한 점들을 파악을 해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제 따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이제 관련 양식이나 스티커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마지막 전에 이제 최종 점검으로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이제 인센티브 반환으로 이제 온라인 홍보도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생등급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